네, 안녕하세요. 바람의 아두이노 세미나 강의자 김정현입니다. 이번 차시는 6차시 인터럽트와 타이머를 주제로 한 차시인데요. 네, 어, 이제 저는 이 파트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말하시기를, 이 파트는 인베디드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베디드를 주로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하고, 네, 저도 완벽히 이 파트 이해하고 있진 않아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좀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봤고, 그러느라 시간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시간도 많이 걸렸네요. 벌써 시간이 이 강의를 찍고 있는 8월 21일이면 벌써 개강도 2주도 남지 않았고, 나머지 아두이노 세미나 차시들을 맞추기 위해서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차시는 이해하고 가시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차시는 째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게요. 그래서 인터럽트와 타이머 강의의 목차는 첫 번째로 인터럽트가 뭔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쓰는 아두이노 듀의 CPU에서 인터럽트를 정확히 관장하는 장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다음에, 아두이노에서는 이 인터럽트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두이노 인터럽트 API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다음에 넘어가서 타이머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쓰는 아두이노 듀의 CPU의 타이머, 그 다음에 이 타이머를 쉽게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보자면, 인터럽트가 뭐냐? 일단 인터럽트의 사전적 정의 자체는 새치기 하다, 중단하다, 뭐가 진행하고 있는데 끊다, 중단하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그 인베디드 쪽에서의 의미는 프로그램 실행 중 새치기를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 다른 중요한 거가 있으니까 그거가 처리가 필요함을 알리고 처리를 하게 하는 거. 처리가 필요함을 알리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해서 블루 처리를 했고요. 네, 이 인터럽트와 반대되는 거는 그 주 프로그램에서 굳이 인터럽트가 새치기를 해서 처리가 필요함을 알리는 대신에 그 주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그 어떤 처리가 필요함을 확인하는 폴링이라는 방식과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두 가지 그림으로 폴링과 인터럽트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그려놨는데, 네, 인터럽트는 주로 이 주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네, 순서 1번 주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 어떤 이벤트가 생기는 원천, 소스를 인터럽트 원천이라고 할게요. 이 인터럽트 원천이 뭔가 이거는 처리가 필요하다, 잠시 원래 하던 걸 중단하고 이걸 처리해야겠다 하면 인터럽트를 프로세서한테 거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세 번째, 프로세서는 이 인터럽트가 처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프로그램을 중단을 시키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가 처리를 할 루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줄여서 주로 ISR이라 부를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를 거고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요구하는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중단됐던 프로그램의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네 번째,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폴링은 이거와 다르게 주로 루틴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안에 이거를 체크를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하면서 얘도 하고 하다가 감지가 되면 이것조차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럽트는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스탑하고 째껴서 딴 걸로 하는 그게 돼 있다면, 폴링은 프로그램 안에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영역 안에서 이거를 체크를 하면서, 이벤트를 체크를 하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를 쓰지 않으면 그냥 폴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창하게 용어를 해놨지만 그냥 인터럽트를 쓰지 않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쓰는 컴퓨터, PC에서 쓰는 인텔 어셈블리 인터럽트의 처리 예시인데요. 이걸 일일이 이해하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중단하고 잠시 넘어가서 다른 걸 실행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리한다, 그거를 코드로 풀면 이렇게 복잡하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현재 하던 거를 완료한 다음에 현재 하던 거에 대한 그 인터럽트가 진짜 처리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서, 처리가 필요하면 그 ISR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ISR을 위치로 점프를 해서
이제 원래 하던 거는 저장하고 잠시 미뤄두고 이제 지금께 하던 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다 처리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인터럽트의 그 방금 그려드린 도식도가 실제로 이제 엄청 복잡하게 처리가 된다. 실제 밑에 기절 과정에서는 그렇다는 거 그냥 설명드리려고 이거를 끌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의 광의, 그러니까 기초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우리 뒤에 CPU인 샘 3X82에서는 어떻게 이게 적용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지금 세 가지 사진이 띄워져 있는데요. 1번, 2번, 3번. 1번은 코어텍스 M3 아키텍처에서 이제 인터럽트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한 그 명세서에 대해를 좀 인용해 왔고요. 2번은 이제 샘 3X82에 이제 그 예외의 종류, 타입들, 그 다음에 3번은 샘 3X82의 벡터 테이블이라는 거에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일단 1번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간단히 한번 문장을 읽어보면 익셉션, 예외들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폴트들과 인터럽트가 포함된, 그러니까 약간 그 본 프로그램의 흐름과 조금 예외적이면 익셉션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익셉션이라는 단어는 인터럽트랑 그다음에 실패, 오류, 뭔가 오류 같은 좀 치명적인 오류 같은 걸 뜻하겠죠. 인터럽트와 실패들, 폴트를 포함하는 게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네,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예외들, 그러니까 그 인터럽트들과 실패들에 대해서 그 발생을 하는 걸 예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프로그램의 실행과에서 좀 예외적인 상황들을 다 쌓아잡아서 그 익셉션이라고 하는 거죠. 예외. 그래서 뭐 그 명령어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아니면 이제 시스템 행동에 대해서 그 응답으로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종류들이 뭐가 있냐면 뭐 인터럽트나 뭐 메모리 관리 위반, 뭐 쉽게 말하는 뭐 세그멘테이션 오류 같은 거죠. 그다음에 뭐 버스 실패 또는 정렬 실패나 뭐 디버그 이벤트 같은 그런 특이한 상황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예외에는 동기 예외도 있고 비동기 예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외란 거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가리키는 걸 예외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이번 표를 보시면 그 예외들의 예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든 뭐 컴퓨터에 리셋 버튼이 있고 아두이노에 리셋 버튼이 있죠. 리셋 버튼을 누르는 행위, 그 리셋을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프리얼리티가 마이너스 3으로 제일 높은 이 예외로 치네요. 그 다음에 NMI, 이거는 이제 논 마스커블 인터럽트라고 하는데요. 인터럽트는 그 인터럽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딱 발생을 하잖아요. 누가 그 원천 인터럽트를 걸어서 프로세서가 처리를 할 건데, 프로세서가 이걸 무시할 수도 있어요. 설정에 따라서. 근데 논 마스커블, 무시할 수 없는 뜻이란 거죠. 그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굳이 막 제가 나열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 논 마스커블 인터럽트가 이제 두 번째로 순위가 높고, 세 번째는 하드 폴트, 이제 뭐 치명적인 오류들, 방금 위에서 말했던 뭐 메모리 매니지먼트 프로텍션 올 바이레이션 이런 거가 이제 하드 폴트가 되겠죠.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이제 네, 또 이런 세션이 있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메모리 관리 실패, 버스 실패, 사용 실패, 뭐 그다음에 SV 콜 이게 네. 그 다음에 뭐 펜딩 SV, 시스템 틱, 이런 인터럽트들, 이런 시스템 행위들이 이제 상위 예외들로서 예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자 영역에서의 인터럽트가 그 다음 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순위가 있다. 물론 이제 여기 다 컨피규레이블에다가 나와 있는 거 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런 종류들의 예외 행위들을 예외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벡터 테이블이란 게 있잖아요. 방금 저희가 한 순서들이 리셋, 방금 그 옆에 표의 순서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인터럽트 총 30개가 인터럽트로 쓸게 그렇게 됐네요. IRQ 0부터 IRQ 29까지. IRQ라고 하는 것은 인터럽트 리퀘스트입니다. 인터럽트 리퀘스트. 그래서 그냥 인터럽트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이 벡터 테이블이란 거는 그 여기 방금 언급을 했던 이 ISR이라는 애가 있죠. 이제 주 프로그램에서 ISR이란 거로 잠시 옮겨서 실행을 해야 될 텐데, 이 ISR이라는 코드들이 그 메모리 아니면 메모리에 어디에 있는지를 저장해 놓는, 주소를 저장해 놓는 메모리 공간을 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방금 이 그림에서 이제 인터럽트 원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럽트 원천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뭐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SY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 생성할 수도 있고 우리 그 안에 있는 주변 장치들 그 뭐 타이머나 ADC나 그런 주변 장치들에서 인터럽트가 생성될 수도 있고요. 퍼리피럴절에서 아니면 외부 입출력 그 선에서 외부 입출력 선에서 이제 그 익스터널 인터럽트라 해서 외부 장치에서 또 외부 신호로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능한 원천들을 나열해 놓은 편인데요. 보시면 뭐 엄청 여러 가지가 있네요. 서플라이 컨트롤러, 리셋 컨트롤러, 리얼타임 클락, 리얼타임 타이머, 뭐 마치독 타이머, 뭐 머시기 있고 이제 저희가 쓸 두 가지 중요한 장치들이 EXTI1 그 패러럴 IO 컨트롤러로 발생되는 EXTI랑 그다음에 타이머 카운터에 의해 발생되는 TCI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가 오늘 실습을 해본 인터럽트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에도 뭐 우리가 전에 다뤘던 시리얼 USART에서 발생되는 거 뭐 그다음에 나머지 통신 방식들 또 ADC랑 DAC에서 발생될 수도 있고요. PWM에서 발생될 수도 있고요. 많은 장치들이 인터럽트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인터럽트를 얘네들이 왜 거냐고 하시면 뭐 그 패러럴 IO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무슨 뭐 어떤 IO 핀, 디지털 입출력 핀의 상태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겠고 뭐 UART의 경우에는 시리얼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런 걸로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고 뭐 ADC는 그 하나의 ADC 값을 읽어서 준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럽트를 보내게 되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천들이 있고 이 원천들을 이제 방금 저희가 이 원천들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이 원천들 얘네들이 이제 원천이고 이제 그 우리가 짠 프로그램에 실행되는 실제 코어 그러면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인터럽트 신호들을 이제 받아서 얘네들이 활성화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얘네들이 마스킹 되어 있는지랑 얘네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어떤 인터럽트 뭐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어떤 거가 되고 어떤 거가 안 되는 건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얘가 제일 높으니까 그냥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그런 식으로 인터럽트 처리해서 코어에 알려주는 인터럽트들을 이제 신호 정리를 해주는 신호수인 거죠. 그런 장치인 NVIC, Nested Vectored Interrupt Controller일 거예요. 아마 약자가. 네, 그래서 NVIC라고 하는데 다양한 예외 노마스커블 인터럽트, 폴트, 인터럽트 리퀘스트, 뭐 패스트 인터럽트 리퀘스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같은 거를 조율을 해서 얘네가 이제 활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우선순위가 서로 어떻게 되는지를 조율을 해서 코어에 순서대로 전달하는 그런 신호 정리수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NVIC라고 하고 그래서 NVIC에 딸려있는 레지스터, 활성, 비활성을 관장하는 레지스터, 이 인터럽트가 보류 상태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류라고 함은 우선순위가 1인 IRQ랑 우선순위가 10이 나올 것 같을 때 얘를 먼저 실행을 하고 얘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들어와도 일단 낮은 걸 보류를 시켜놓고 얘를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류라고 하는데 이제 보류된 인터럽트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인터럽트마다 우선순위,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서 MVC를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MVIC라는 장치로 인터럽트를 컨트롤 하는구나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한 인터럽트는 아까 말해드렸던 EXTI, GPIO 인터럽트인 거죠. 이제 그 디지털 핀 입력이 올라간다던가 라이징, 떨어진다던가 폴링, 하이가 됐다던가 하이, 로우가 됐다던가 로우, 아니면 바뀌었다던가 체인지 이런 형식들의 IO 인터럽트를 잡아내는 그 EXTI를 다루게 될 건데요. 이제 이거는 아두이노 API인 어태치 인터럽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거를 실습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인터럽트는 주기적으로 타이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어요. 뭐 1초에 인터럽트를 한 번씩 걸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듀타이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라이브러리, 그 두 개의 인터럽트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거고 그거 말고도 이제 CMSIS로 직접 우리가 인터럽트를 다루거나 아니면 아두이노 코어 파일에 코어텍스 핸들러즈 C에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의 소스 파일에서 다 갖고 와서 쓸 수도 있는데 완전 이제 좀 그 로우 레벨한 프로젝트가 아니면 굳이 안 쓰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뭐 유명한 예로는 뭐 워치독 타이머 같은 애들을 써야 될 때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보시면 아까 언급했던 많은 종류들의 인터럽트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워치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그겁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야, CPU, 난 어치독 타이머인데 너가 나를 리셋시키지 않으면 내가 널 리셋시킬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CPU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멈췄어요. 그러면 워치독 타이머는 CPU가 나를 리셋시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CPU를 리셋시키는 거죠. 얘가 왜 나를 안 리셋시키지? 얘 좀 이상한가 보다 하고 리셋. 그런 의미의 장치로 워치독 타이머가 대부분 CPU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써야 할 때 쓰면 좋아요.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좀 신뢰도가 높이 요구되는 데에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종류를 다루게 될 거고, 방금 알려드렸던 이 CMSIS, 그 HAL이 하드웨어 추상화 라이브러리 HAL이라고 저번에 소개를 드렸었죠. 그런 애들도 직접 우리가 아두이노 코드상에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고인물 프로젝트를 할 때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다 있다. 굳이 아두이노에 억압하지 않아도 쓰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IO 인터럽트, 즉 EXTI, 네, 얘네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그 한 줄이면 되거든요. 어태치 인터럽트, 핀, ISR, 모드, 이 세 가지 매개변수를 받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써버릴 수 있습니다. 핀은 우리가 아는 디지털 핀 번호예요. 디지털 0번이면 0, 디지털 1번이면 1 이렇게 정수가 들어가게 될 거고, ISR은 이제 저희가 아까 그 ISR이라고 주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잠시 넘어와서 실행했다가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 했었죠. 이거를 함수 단위로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데, 이 ISR 역할을 할 ISR 함수 포인터를 ISR에 넘기고, 그 다음에 모드의 경우는 그 이 IO 인터럽트가 어떤 종류에서 트리거 될지를 이제 그 설정하는 건데요. 일단 뭐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고, 이 모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핀이 로우 상태일 때, 이 핀이 하이 상태일 때도 인터럽트를 걸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체인지,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었을 때,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었을 때, 아니면 라이징,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갈 이 순간에, 펄링, 하이에서 로우로 내려간 이 순간에 이렇게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SR로는 그냥 void, 그냥 함수 이름, 그 매개변수 없는, 매개변수도 void인 함수를 그냥 그대로 그 함수를 선언해서 구현한 다음에 여기에 함수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ISR로 쓰일 함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해서 주의 있게 짜야 하는데요. 이 주의사항이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ISR과 BISR, 그러니까 ISR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과 ISR에 대해서 서로 공유되게 되는 그 변수들은 이 키워드를 써서 휘발성을 선언하라고 돼 있네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 ISR이 그 약간 예외적인 프로그램,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로 실행하던 프로그램을 잠시 멈춰두고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서로 공유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이제 보통 컴파일러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두이노 IDE,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이 최적화 때문에 이제 그 서로 ISR과 BISR을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 최적화 때문에 메모리에서 로드하지 않고 레지스터에서 로드하는 등의 최적화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레지스터에서 로드하는 등의 최적화를 하게 되면 그 A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이 BISR을 실행을 하다가 잠시 넘어가서 A라는 변수를 ISR에서 바꾸고 다시 BISR로 넘어왔어요. 근데 BISR에서 그래서 원래는 0이었는데 여기서 1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다시 돌아갔을 때 여기서 A를 다시 읽었을 때 1이 아니고 0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메모리에서 다시 로드하게, 최적화 없이 반드시 로드할 수 있게 그 휘발성을 선언해라 해서 이렇게 선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첩 인터럽트에 대한 고민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ISR을 실행하고 있을 때 원래는 이때는 인터럽트가, 다른 인터럽트가 모두 비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걸 해제해서 ISR을 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인터럽트가 걸려서 ISR로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또 왔다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이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인터럽트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인터럽트의 반응성을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복잡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패턴도 가능하구나. 잘 쓰이진 않는데 가능하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SR의 실행 시간은 반드시 짧게 유지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적은 코드만 작성하셔야 돼요. 네. 그 딜레이, 그 다음에 IO 접근, 뭐 시리얼 입출력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아예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덜 끌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실행시키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은 그 BISR에서 실행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밀리즈 등은 이제 현재 아두이노가 켜져 있는 런타임을 얻어오는 밀리즈 마이크로즈 같은 함수들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ISR 때문에 타이머 인터럽트가 막혀 있는 상태여서
이 함수들의 반환값이 증가하잖아요. 계속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최대한 있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단일 바이트 플래그, 어떤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면 어떤 메시지를 직접 ISR에서 보내지 말고 어떤 메시지가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상태만 변수에 간단하게 저장한 다음에 BISR에서 그 상태를 보고 이제 오래 걸리는 걸 처리하라, 이런 느낌으로 짜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 어디서든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짜시는 ISR 어디서든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성, 아토믹에 대한 고민과 이제 이런 아토믹이 중요한 코드들에 대해서는 say랑 클라이라는 함수로 인터럽트를 잠시 막았다가 풀다가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 비상정지 버튼인데, 여기가 이제 코드 짤 때 여기가 휘발성 키워드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실습에서 보강된 코드로 다시 이제 제대로 이거는 그냥 흐름만 참고해 주시고, 이 코드는 모험적인 코드가 아니니까 이거는 실습할 때는 제대로 된 코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셋업 함수에서 먼저 처음 실행된 셋업 함수에서 3번 핀에 emergency라는 함수 포인터를 넘기로써 이 emergency라는 함수를 ISR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3번 핀이 라이징 될 때 이 ISR이 실행되게 인터럽트가 걸리게 설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시리얼을 초기화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원래 0이었는데 셋업에서 스테이트 1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루프에서 계속 뺑뺑뺑뺑뺑뺑뺑뺑 돌 텐데, 일단 스테이트는 계속 1인 상태겠죠? 설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1인 상태니까 이 부분에서 스테이트는 0이 아니니까 그 부정문을 돌게 돼서 계속 시리얼 프린트 ln 해서 오프를 계속 출력하게 될 거예요. 오프. 이거를 딜레이 200ml가 있으니까 0.2초 간격으로 오프를 계속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3번 핀에 버튼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버튼이 연결되어 있어서,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3번 핀에 되어 있는 스위치를 하이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풀다운 저항을 해서 원래는 로우 상태였는데 버튼을 누르면 하이가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3번 핀의 입력 상태는 이렇게 하이로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인터럽트가 걸려요.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이 루프를 돌다가 모든 걸 중단하고 갑자기 이머전시 함수로 넘어가서 스테이트가 0으로 설정이 되고 이머전시 함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루프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제 루프를 돌게 되면 스테이트가 이제서야 0이 됐죠. 그러면 이제 시리얼로 ON을 계속 ON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상정지 버튼이라 하면 이렇게 비상정지 같은 반응성이 좋아야 하는 애들은 인터럽트를 걸어서 바로 상태가 바뀌게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컨셉의 예시 코드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인데요. 타이머는 이제 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보시고, 그냥 타이머 주로 아시듯이 어떤 시간을 설정해 놓고 다 되면 알려주는 그런 애죠. 그러면 이제 타이머는 이제 인베디드에서 타이머는 어떤 시간을 설정해주면 그 시간마다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애인 거죠. 인터럽트를 걸어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ISR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애인데, 주기적으로 ISR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타이머를 1초를 설정해놓고 ISR에 초 변수를 하나씩 늘어나게 하면 1초마다 변수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되냐면, 타이머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하게 되면 설정을 타이머가 읽은 다음에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클럭, 이제 우리가 우리 예전에 설명해 드렸을 때 샘 3X8이 우리 뒤에 CPU는 84MHz로 동작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클럭들, 84MHz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N MHz 클럭을 우리가 설정해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클럭이 이런 식으로 1초에 몇 헤르츠, F헤르츠가 들어가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 클럭이 타이머에 들어가서 이 타이머는 한 클럭이 올 때마다 이 카운터 레지스터라는 애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클럭이 들어왔을 때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은 0, 1, 2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키는 거죠. 타이머라는 장치가. 그럼 얘가 쭉쭉쭉 증가를 하다가 이제 우리 뒤에 타이머는 32비트 타이머거든요. 그럼 이 말은 이제 카운터 레지스터의 크기가 32비트란 거고, 카운터 레지스터가 0부터 2의 32승 마이너스 1에 가까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운터 레지스터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0부터 쭉쭉쭉쭉 이 값까지. 그러다가 이제 2의 32 마이너스 1승이 됐을 때 클럭이 왔다가 또 한 번 들어오면 2의 30
32승인데 이거는 용량이 안 돼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오버플로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다시 이 값이 0으로 돌아가서 다시 0, 1, 2, 3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세게 되거든요. 그런 오버플로어가 발생됐을 때 인터럽트를 걸게 하면 그 클럭이 이 84MHz의 클럭이 환산을 하면 84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카운터 레지스터는 2의 32승의 그 용량이 있고, 그러면 대충 이거를 10의 7승 헤르츠라고 근사를 해봅시다. 10의 7승 헤르츠. 그리고 얘가 풀면 8의 아이고 어렵다. 크기가 얼마 차이가 날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10에 2에 32승 나누기 2에 32승 나누기 10의 7승. 이렇게 하면 이 값이 2에 32승 나누기 10의 7승이 대충 429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429초에 한 번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겠네요. 저희의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429초마다 이 주기마다 인터럽트가 한 번씩 걸리는 거네요. 근데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걸리는 이 값이 돼야 걸리는 거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이러면 비교값 설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비교값을 2의 32승 마이너스 1 대신에 84 곱하기 10의 3승으로 설정을 했다. 10의 6승으로 설정을 했다. 이러면 이제 방금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이 비교값을 도달을 하면 이 카운트 레지스터를 0으로 리셋하면서 인터럽트가 걸리게 할 수 있으니까 1초에 한 번씩 인터럽트가 걸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한 장치를 타이머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3x8 칩셋에서는 이 타이머를 타이머 카운트라는 장치라고 이제 묶어서 부릅니다. 타이머 카운터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시트를 또 빼왔는데요. 36-1절을 보시면 타이머 카운트 모듈은 3개의 독립적인 이제 타이머 카운터 채널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의 모듈에 3개의 채널이 있는 거죠. 3개의 채널이 있는 거고, 이제 총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이치 타이머 카운터 채널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이제 일단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서 서로 이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채널은 3개의 외부 클럭 인풋을 가질 수도 있고, 그냥 클럭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클럭의 인풋을 가질 수도 있고, 5개 종류의 인터널 클럭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클럭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채널마다 2개의 다목적의 입출력 핀을 가지고 있대요. 시그널을 유저에 의해서 콘피규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각각의 채널은 인터널 인터럽트 시그널을 드라이브 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만들 수 있게 그런 것도 다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고급적인 스케일화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특성을 살펴보면 총 9개의 채널이 있다는 거니까 3개의 모듈이 있겠네요. 3개의 모듈이 있을 거고, 해상도는 32비트란 거고,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의 카운터의 크기가 32비트란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프리퀀시 메저링, 이벤트 카운팅, 인터벌 메저먼트, 펄스 제너레이션, 딜레이 타이밍, 펄스 위즈 모듈레이션, PWM, 업다운 캐패빌리티. 이거는 방금 우리는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것만 예를 들었는데 다운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쿼드라처 디코더, 그 다음에 스텝 모터를 위한 2비트 그레이 업다운, 엄청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고, 각각의 채널은
그 유저 컨피그레이블 하대요.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클럭 입력 같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뭐 레지스터 라이트 프로텍션이랑 뭐 막 별의별 기능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 TC 구조를 보시면 그 이게 지금 그림이 하나의 모듈에 대한 그림인 거죠. 그리고 하나의 모듈 안에는 3개의 타이머, 3개의 TC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TC는 아까 말했듯이 2개의 출력 핀을 가지고 있고 그 5개의 내부 그 내부 클럭 입력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네,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내부 클럭 입력인데 아까 제가 얘를 클럭을 84MHz로 들었잖아요. 이게 뒤에 클럭이고, 이거를 이제 이 도식도에서 MCK 마스터 클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 클럭을 반토막 낼 수도 있고 8토막 낼 수도 있고 32토막, 128토막. 그다음에 이거는 SLCK는 32.768kHz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럭을 다양하게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걸로 그 이터널 클럭 인풋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다양한 입출력 핀들이 있고, 그래서 엄청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타이머다. 그래서 이 타이머는 아까 말했듯이 이 설정값 레지스터 말씀을 드렸죠. 이 설정값 레지스터처럼 이 설정값 레지스터들로 엄청 다양한 거를 수행할 수 있다, 그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면 얘네가 설정 레지스터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카운트 레지스터, 그 다음에 레지스터 C가 비교값 레지스터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인터럽트 설정에 대한 거랑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막 많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모드를 한번 보면 각각의 채널은 그 2가지 다른 모드들로 독립적으로 오퍼레이트 될 수 있대요. 캡처 모드는 그 입력 신호를 측정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웨이브폼 모드는 이제 PWM 같이 웨이브를 파형을 만드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동작을 하는 친구고, 이제 트리거 모드는 이제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거는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아까 설명한 비교값에 대한 게 이거예요. 컴페어 RC 트리거. 이 RC가 이 RC고요. 컴페어 RC 트리거. 그래서 비교값에 도달을 하면 리셋을 하고 인터럽트를 건다. 그럼으로써 주기적으로 인터럽트를 걸고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싱크 모드, 소프트웨어 트리거 같은 여러 가지 모드들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 다재다능한 애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직접 우리가 쓰진 않지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거를 또 독립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쓰실 일도 꼭 올 거 될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인베디 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래서 네, 이런 개략적인 느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타이머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뤄보게 될 건데, 방금처럼 엄청 이제 좀 빡빡한 내용을 하지 않아도 이 함수들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9개 함수를 해놨는데, get available 함수는 사용 가능한 타이머를 얻어오고, 이제 이 함수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타이머를 얻어오면 due timer, 형식 이름이 due timer예요. due timer라는 클래스 객체에 인스턴트가 뿅 튀어나와요. 그럼 이제 이 나머지 메서드들은 이 due timer 메서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제 얻어온 타이머에 대해서 어태치 인터럽트는 아까 핀 인터럽트처럼 ISR을 등록을 하고, 디태치 인터럽트는 ISR 등록 해제, 그 다음에 스타트는 우리가 얻어온 타이머에 대해서 활성화. 그럼 이제 주기적으로 인터럽트를 거는 행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수로 주기를 줄 수 있고, 스톱은 타이머를 정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et frequency랑 set period는 주기를 설정하는 건데, 주파수의 느낌으로 주기의 역수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주기로서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역할은 같아요. 주기를 설정하는 건데, 헤르츠 형식으로 하느냐 이제 시간의 형식으로 하느냐고, 이거는 이제 설정된 주기나 주파수를 가져오는 거, 그런 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을 보시면, 타이머 객체 형식은 듀 타이머 코드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 언어 문법대로 my timer란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의 형식은 듀 타이머네요. 그리고 타이머 라이브러리, 우리 듀 타이머 라이브러리 .get available 하면 남아있는 타이머가 이제 여기 이 변수에 할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우리가 아까 언급한 9개의 TC 채널은 타이머 0에서 타이머 8이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이미 전역적으로 선언이 돼 있고, 근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네, 이 말은 그 아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get available 제외하고는 모두 클래스 인스턴스의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 my timer 점 뭐 메서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아니면 타이머 0.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서버 라이브러리 등은 이미 우리가 이런 타이머 0에서 8을 몇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코드를 보시면 네,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예는 아니죠. 지금 ISR 얘가 붙어 있는데 ISR에 시리얼 출력을 하는 게 그냥 예시로서 엄청 간단한 코드를 짠 거니까 네, 그거 그냥 예시로 교육용 코드인 것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짜시면 안 좋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 마이타이머라는 듀타이머 객체를 선언을 하고 전역 변수로, 그 다음에 셋업에서 시리얼을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 활성 가능한 타이머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타이머 변수에 할당을 한 다음에 마이타이머에서 그 t 함수를 ISR로 할당을 하고 타이머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페리오드 띵띵띵띵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1초예요. 1초마다 t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루프는 딜레이 500이 있으니까 0.5초마다 언어럴 태스크를 실행을 하다가 1초마다 세컨드 엘러스들을 이제 이저를 프린트를 하겠죠. 그러면 두 문장 나오고 하나 나오고 두 문장 나오고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핀 말고도 타이머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인터럽트를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 코드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인 인터럽트와 타이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 확 와닿으시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좀 사용해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 예시들, 응용 예시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알아가시는 게 좋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언제나 환영합니다. 카카오톡, 줌, 바람이 디스코드, 이메일, 실습날에 물어보셔도 되고, 실습날 이제 요즘은 좀 힘들겠네요. 4단계라. 어쨌든 가능한 수단으로 언제든 불러주시면 친절하게 네,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연락 많이 해주시고요. 참고자료는 네, ARM 명령 아키텍처 명세서, 3x82 데이터 시트, 아두이노 CCS API, 그 다음에 인터럽트 ISR의 주의점, 그 다음에 뭐 아이콘, 그 다음에 이거는 듀타이머 라이브러리, 이런 친구들을 참고해서 그 네, 강의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오늘 어렵고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좀 지루한 내용이었을 텐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